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의 한 홀 안에서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2000년의 유랑, 600만 명의 죽음 끝에 마침내 집이 생겼다고 그들은 울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적이 또 다른 민족의 재앙이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민족이 같은 땅을 두고 우리의 집이라 믿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엇갈림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밤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국 곳곳에서 포그롬이라 불리는 학살이 벌어졌고,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며 유럽 반유대주의의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재판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테오도르 헤르츠. 그는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럽 어디에도 진정한 고향이 없다. 그 깨달음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이 수백 년째 올리브를 기르고 밀을 심으며 그 땅을 고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민족의 꿈이 같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아랍 지도자에게는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고, 거의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하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땅에 대해 두 민족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유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이 향한 곳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194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엔은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부는 불완전하지만 수용했습니다. 아랍 측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땅을 나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신생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 전쟁의 이면에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전쟁을 피해 스스로 떠났고 일부는 강제로 쫓겨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잃고 난민 캠프로 향한 사람들은 곧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으며 집 열쇠를 챙겼습니다. 그 열쇠는 70년이 넘은 지금도 후손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귀환의 상징으로, 잃어버린 집의 기억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가자 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건너 유대인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도달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점령지 안에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군사 점령 아래 놓였습니다. 한쪽의 역사적 감격이 다른 쪽의 역사적 굴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의 반기구 피에로가 등장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때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 방식을 절박한 저항으로 볼 것인지 용납할 수 없는 테러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의 차이 자체가 이 갈등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1987년 가자 지구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점령하에 살아온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차 인티파다, 떨쳐 일어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을 든 소년들과 총을 든 군인들의 이미지가 전 세계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역사적인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993년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츠하크 라빈과 야세르 아라파트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PLO를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PLO는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폭력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세계가 숨을 멈추고 그 악수를 바라봤습니다. 평화가 가능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라빈은 평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유대인 극우 청년이 쏜 총에 쓰러졌습니다. 평화를 위해 악수를 내밀었던 손이 자신의 민족 중 한 명의 총 아래 멈춰버렸습니다. 라빈의 죽음 이후 평화 프로세스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 정착촌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인티파다가 터졌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를 가로지르는 분리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팔레스타인의 삶을 단절하는 장벽이라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높아질수록 두 민족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면서 팔레스타인은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었습니다.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각각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했습니다.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좁은 땅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반복되었습니다. 로켓과 공습, 그리고 민간인의 죽음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가자의 아이들은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사이렌 소리에 방공호로 달려갔습니다. 국경, 예루살렘, 난민 귀환권, 정착촌. 이 핵심 쟁점들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외교관들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두 민족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2000년의 박해와 홀로코스트의 공포 끝에 세운 나라. 그들에게 안전한 땅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거짓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을 잃고 점령과 봉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수십 년. 그 고통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것, 그것이 이 갈등을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 갈등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전체를 봤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948년 그날 집 열쇠를 들고 난민 캠프로 향했던 팔레스타인 노인과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병사.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역사 속에서 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이 갈등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피어난 비극과 희망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